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전자책 등등 글을 쓸 수 있는 창구, 즉 플랫폼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글은 사람들의 일상의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어 대중적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글의 가치, 정확히 말하자면 잘 쓴 글의 가치는 불변합니다. 오히려 글이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 쓸수록 잡초 속의 화초처럼 돋보이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왜냐고요? 그런 글은 아무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설가의 글이 일반인 글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가장 먼저 꼽자면 그건 바로 읽기입니다. 읽기는 어쩌면 쓰기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레노라 하는 명작가들의 시작도 바로 읽기였다는 거. 작가들은 쓰기도 많이 쓰지만 읽기도 많이 읽습니다. 작가들의 에세이나 회고록을 보면 그들이 쓰기 전에는 읽는 시간이 쓰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조앤 케이 롤링이나 한국의 김영하 작가 등도 굉장히 많은 독서량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초반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책 대여점, 그때는 책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가게에 책이 한 2, 3만 권 정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 80%가량은 만화책이었고 소설처럼 글로만 된 책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준 환경이 제가 지금 글을 쓰는 직업을 갖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책더미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만화책이든 뭐든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지금처럼 놀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믹스 전성시대였죠. 만화책이 굉장히 재밌고 인기를 끌 시절이었습니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같은 명작들이 다 그 시기에 나왔고 테마록 드래곤 라자 같은 판타지 소설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인하대 공대를 나와 LG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카이스트 석사를 딴 친구가 있는데 그놈이 이공계 친구치고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글쓰기에 쓰자도 몰랐는데 그 친구는 무협지나 판타지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는 비슷한 류의 소설까지 곧잘 쓰더라고요. 그때가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PC통신이 유행했을 텐데 동호회 사이트에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담을 늘어놓느냐면요. 읽기의 힘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솔직히 읽기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현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지름길은 아닙니다. 쓰기라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지름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이틀 글을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평생 글을 쓰고 그것을 회사 업무 등 실생활에 적용할 생각이면 읽기라는 정도를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글쓰기 유튜브까지 찾아보는 마당에 왜 지름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굳이 권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요령을 먼저 배우고 쉬운 쪽으로만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쉬운 건 물론 편하죠. 그런데 쉬운 길만 쫓다간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 사상누각, 즉 모래 위의 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에서는 글을 속성으로 쓰는 법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기본과 정석을 먼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읽기입니다. 읽기야말로 글을 잘 쓰려는 자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행위에도 제각기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에서는 강론보다는 총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께 뭐가 되었든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게 에세이가 됐든 로맨스가 됐든 만화책이 됐든 심지어 웹툰이나 SNS 토막글이 됐든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끌리는 대로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줄 감상이라도 좋으니 꼭 기록을 남기십시오. 감상을 쓰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읽기에 대한 중요성에서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읽기는 쓰기를 위한 양식을 저장하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수개월을 반복하고 1년 이상 독서량이 쌓이면 그때부터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저도 글을 말도 못할 정도로 못 썼습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을 다니면서 꾸준히 책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쓰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재미가 붙고 심지어는 잘 써지게 됐습니다. 제 경험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읽기와 쓰기의 상관관계는 토익 공부와 토익 점수의 그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토익도 처음에는 점수가 0 오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읽기에서 쓰기로 이어지는 과정도 토익의 계단식 점수 상승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다가도 이 독서량이 쌓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그거를 레이 커즈와일의 베스트셀러 특이점이 온다에 빗대서 독서의 특이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쓰기를 강조했고 실제로 써내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꼭 여러분이 거쳐야 할 한 가지를 꼽자면 그건 바로 읽기입니다. 물론 삶과 밥벌이에 치인 여러분들에게 한가롭게 다독만을 권하기에는 양심이 찔립니다만은 누누이 강조했듯 그래도 잘 쓰려면 꼭 해야 할 활동이 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아드리자면 쓸기와 읽기를 동시에 하세요. 더 정확히는 읽는 것을 바로 써내십시오. 그게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쓰기라는 바퀴와 읽기라는 바퀴가 같이 굴러가면서 좋은 글쓰기에 가속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목표치는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권부터 읽으십시오. 오늘도 근로소득은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의 메시지를 잘 실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